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렐리입니다. 상하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잡아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라는 설명 진심으로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고퀄리티 핵심 자료들이죠. AI 자료집, 차세대 주도업종 2차전지 자료집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까지 해서 핵심 자료집 세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K 배터리가 왜 10배까지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10배까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죠. 핵심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과 파우치형 폼팩터 기술 원통형 배터리 기술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K 배터리 미래를 좌우할 광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법안에 대한 이야기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이 자료집만 보셔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핵심 무료 자료집을 AI 자료집,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2023년도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무조건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기 시장 전망. 결국에는 뭐 시장의 폭락이 장기적으로는 올 수 있으나 결국엔 단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언제 폭락이 나올지 우리가 언제 종목들을 쓸어 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전략들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 시장에 앞서서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즉 새롭게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뀔 때마다 저는 다양한 영상과 다양한 자료집들을 매번 올려드리면서 저는 업데이트 시켜드릴 것이지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현 시점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부제는 9월의 FOMC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그리고 파월 정확히는 FOMC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페드의 파월과 시장에 대한 갈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하고 시장에 대한 갈등인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냐? 주식시장은 올라가길 원하겠죠. 원래 지금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통 많이 바라봅니다. 시장은 상승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미국 9월 기준금리 인상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누가? 파월 의장이.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11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로 2011년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선 연내 금리 인상이 두 번 더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7월 달 한 번 인상시켰고요. 두 번 중에 한 번 인상시켰고 FOMC에서도 9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해당 가능성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 인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거 보면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길 원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가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지금 현재 차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시장 투자자들이죠. 시장 투자자들이 동결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완만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올라간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완만한 소비자 지출의 신호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비자 지출이 무너지지 않고 경제가 탄탄한 신호들, 감소하는 임금, 이게 미국 페드에서 주의했던 거예요. 다 임금 상승률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임금 상승률도 좀씩 감소하고 있고요. 압박의 증거는 다음 달에 시급하게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세우고 있죠. 사실 이 모든 임금이라든가 소비자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들도 다 미국 페드에서 이 지표 때문에 금리 인상 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언급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페드의 행동들을 지켜봤을 때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국 증시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 분위기를 그래서 최근에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해당 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중요한 것은 지표 발표에 의한 겁니다. 지표가 너무 좋지도 너무 안 좋지도 않은 골디락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미지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길 바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응급 수술을 한 경제입니다. 응급 수술했고 봉합해놨죠. 근데 봉합한다고 해서 병이 바로 낫나요? 아니죠. 이 병이 완벽하게 낫기까지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 페드가 중앙은행이 발언에 따르면 이 경제 회복되는 데까지 최소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동안 이 경제가 상처 부위가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해야겠죠. 급격한 변동은 없이 안정을 취해야지 경제 회복이 완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완만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골디락스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즉 물가 상승도 적절하고 성장률도 적절한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3년간 회복할 시기 동안 이 시간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인플레이션 지표나 지출 지표들 그리고 임금 지표들을 지켜보면서 경제가 너무 망하지도 너무 과열되지도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실제 파월 의장이 지표에 따라서 9월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는 9월 회의에서도 다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과거에 발언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가 핵심적일 것으로 보여요. 이제 과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열을 막기 위해서 물가 지표를 계속 유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CPI 지표입니다. 실제 해당 지표 같은 경우 과거부터 계속해서 낮아져 왔어요. 실제 보시면 2023년도 3월, 4월, 5월, 6월, 7월 달 6%에서 5%, 4.9%에서 4%, 4%에서 3% 서서히 줄어왔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골디락스 상태가 유지됐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기대 하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셔도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타이밍, 상승 저점을 찍고 반등한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이때거든요. 본격적으로 1월달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지표를 보면서? 이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던 지표가 드디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즉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는데 3.3%라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측치거든요. 이게 곧 언제 공개가 되냐면 8월 10일 날짜로 공개가 됩니다. 8월 10일 날짜로 결국 어떤 지표가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번에 3%에서 더 오른 3.1%, 3.2%, 3.3% 사이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예측치도 그냥 나오는 예측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지표가 안 나올 거예요. 실제 그 과거에 있었던 예측치도 보시면 거의 0.1% 정도의 0.1%, 0.2%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곧 8월 10일 날짜로 공개된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여태까지의 상승세가 이어왔듯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는 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전부 다 싹 다 파나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식품 가격하고 원유 가격입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이 식품과 원유 가격을 뺀 지표도 하나 공개되는데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을 공개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해당 지표도 계속해서 안정되는 게 좋겠죠. 과거부터 5.5%, 5.6%, 5.65% 계속해서 낮아져 왔고요. 직전에는 4.8%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예측치를 보시면 4.7%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식품하고 원유 가격을 제외하면 좀 안정된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유하고 식품 가격은 너무나도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로 집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중요하겠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원유하고 식품 가격을 포함한 지표에서는 주식시장에 하락 시그널이 나왔고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이 지표가 안정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돼요? 증시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분명한 건 과거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됐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됐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달라졌죠. 과거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던 시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하나는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미국 중앙은행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미국 중앙은행의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개인 투자자 안 했죠, 여러분들. 정부기관에 이미 핵심 인물로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저는 지금 현재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9월에서 9월 19일에서 20일 미국의 FMC가 올리기 전까지 현금 비중을 서서히 늘려놓을 때다. 갑자기 내일 당장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서히 늘려둘 필요가 있는 증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이 물가 지표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특히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유하고 식품 가격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원유하고 식품 가격이 최근에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슈 때문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식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흑해에서 전쟁만이 벌어졌다는 뉴스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대충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온
그 굉장히 많이 온 폭우 그리고 폭염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쌀 수출을 금지시켰고 설탕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폭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뭐가 문제냐면 유가도 많이 상승합니다. 이게 안 그래도 유가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게 러시아가 원유 생산 국가이기도 하고요. 원유 수출을 지금 현재 유럽에 못하도록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가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유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 안 그래도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 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또다시 지금 현재 이상 기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죠. 한겨울엔 역대급 한파온다. 지구촌 극한 이상 기후 현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지구 온난화 엘니뇨 영향으로 내년까지 역대급 폭염이 지구촌을 덮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역시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로 열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적도의 대류 활동이 강화돼서 두 이상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저번 겨울같이 극심한 추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겠고요. 또 자연스럽게 원유 사용량이 증가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와중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하기 시작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해오는 지금 현재 정책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러시아도 내달까지 다음 달까지 이번 달까지 원유 수출량을 하루 30만 배럴 줄이기로 했습니다. 겨울까지 유가 상승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식량하고 원유 가격을 반영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안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에 근거는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옛날에 해외에서 지금 1달러를 주면 빵을 2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1개밖에 못 사게 됩니다. 왜?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졌으니까요. 달러 가치가 비쌀 때는 1달러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러의 가치가 다시 잠잠해지게 되면서 결국 수입해올 수 있을 만한 양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물가에 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향으로 물가에 문제가 생길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안정될 수 없는 물가 상황에 우리는 앞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9월 19일에서 20일 미국의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준비하는 어떤 시장이 올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대비하는 증시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단기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자, 그럼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냐? 결국에는 이번에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요. 미국 경제 괜찮다 하는데 뭐 언제까지 괜찮을지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용 등급도 강등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무디스 미국 지역은행 10곳 신용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대형은행도 경고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5월달, 6월달쯤에 미국의 은행들이 몇몇 개 파산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금리 인상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수요를 통해서 막아보긴 했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면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은행 파산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락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실 겁니다. 근데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면서 지켜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도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손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꼭대기 부근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현재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미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진짜 경제가 위기일 때, 진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일 때 뭘 하냐면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부터 앞으로 2년은 최소 더 남았죠. 2년 동안은 최소입니다. 경제 상황이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물가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물가가 안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뭐겠습니까? 물가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가 오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즉 진짜 이 금리 인하라는 사인은요 현재 뭐라고 판단이 되냐면 진짜 위기가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도 지표에서 보시면 과거에 금리를 인하한 시점 연속해서 인하한 시점을 보시면 이때 당시 뭐가 터졌죠? IT 버블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리를 내릴 시점에는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현재 금리는 요 정도까지 5%대까지 올라갔죠. 꽤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꽤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를 갑작스럽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내릴 만큼의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증시에서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최소 못해도 50%, 뭐 가능하다면 거의 대부분의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면 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는요, 그냥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안 멀쩡한 상태도 아니에요. 안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항상 그렇게 인지하시면서 현재 증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9월에서 9월 지금의 9월 이 19일에서 20일까지 FOMC가 전까지 서서히 증시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지금부터는 뭐 대단히 크게 하락도 상승도 안 하고 아마 저는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아마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횡보할 동안 보유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청산 좀 하시면서 과감하게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늘려두시면서 시장에서 뭐 다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 투자를 했다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큰 위기가 지나가면 뭐 지나갔다가 다시 투자했다가 다시 평균 비중을 늘렸다가 좀 반복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언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9월 말까지는 올려두시고요. 언제 다시 주식을 찍어야 될지는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양한 올라오는 이 종목들에 대한 영상과 시황에 대한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제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시황글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무료 자료집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과 다양한 아침 시황들, 매일 올라오는 시황글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에 이재진 여기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는 자료집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자료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무거나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무료 아이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버튼 누르시고 맨 처음 체크 그리고 두 번째 거 가입하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1번, 2번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네, 여기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이도 없애보고자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골뱅이 네이버.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네이버.com을 꼭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 아이디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자주 사용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안 까먹으실 거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메일 주소 적어도 아무것도 안 보낼 거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밀번호 12345 12346 쉽게 설정하시고요. 이름도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기가 완료가 돼요. 가입하기 진행하시고 아이디 만드셨으면 100% 무료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급등 추천주 이렇게 급등 추천주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장시작 전 시황, 장시작 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는 어땠고 주요 지표들은 어땠으며 그래서 오늘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로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내용들, 필수 내용들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MLCC 관련주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자료집들은 무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조회수 보시면 17,600분이 지금 이제 클릭하셨죠. 물론 중복되시는 분들 감안한다라고 해도 5,000분 정도의 지금 이제 분들이 자료집을 받아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무료 자료집도 클릭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설정이 났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AI 자료집, 로봇 자료집, 2차원지 자료집 모두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 무료 자료집들을 무료로 퀄리티 높게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전 이미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크게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전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시면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뽑아 놓는 거죠. 그리고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 당연히 투자자라면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매일 아침 시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장중에 가장 강하게 튀었던 종목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2023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매일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이걸 이행하는 것이 매일매일 365일이 붙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나태해질 때가 있고요.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지금 채찍질하기 위해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더욱더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해드리겠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추천주, 시황글 1000분, 2000분씩 들어와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주시는데 창피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저 스스로가 나태해졌을 때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무료 자료들을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무료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깔끔하게 무료로 계속해서 3개의 컨텐츠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계속해서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시간을 단축하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시황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8시 30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걸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10분만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시면 요거 시간 단축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최근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죠.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도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더욱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 생각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을 만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영상 준비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